1991년생인 마진구는 오늘 또 집안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봐야 매번 놀리는 동네 사람들로 득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 들어가봤자 집안도 전쟁터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유명한 도박꾼이었고 술만 마셨다면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아이씨, 이것들 봐라. 야, 돈 어디다 숨겼어? 시간 없단 말이야. 이놈들이 분명 나 없는 사이 나간 돈 다 가지고 간단 말이야. 마당에서 놀고 있던 진구는 안방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닌 것처럼 그저 담담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의 구타를 참지 못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했습니다. 도박은 둘째치고 심한 구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가장이라며 친구는 내가 데려갈게. 뭐 그래도 내가 가장이잖아. 걔는 이어야지. 아버지는 하루도 술에 취해 있지 않은 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진구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야, 임마. 야, 자네 자식이, 가서, 이거, 야, 쫙 펴고, 그렇지, 그러고 다녀야지. 꾸부정하게 그러고 다니면 되냐? 사실 진구는 태어날 때부터 안면부 마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네. 얼마 후 아버지는 밥하고 청소하기가 귀찮다며 새어머니 보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진구가 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결혼한 후에도 도박을 멈추지 않았고 날을 새고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결혼 전에는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더니 참 잘하는 짓이다. 하고 온 날 도박에 술 타령에 웬 소리야. 보성은 아버지가 술 마시고 날을 새가며 도박에 빠져 살자 아들 진구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뭘 봐! 그거나 처먹어! 계모 보성은 식탁 한쪽 딱딱하게 굳어 식어있는 아침에 먹다만 밥그릇을 보며 뭐해? 짜증나게. 내 말 안 들려?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보성은 힘껏 진구의 귀를 따귀 때려버렸습니다. 보성은 떼꾸정물이 흐르는 진구를 더러운 걸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995년 3월 진구의 아버지는 도박하던 중 자꾸 돈을 잃자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어디서 사기를 쳐? 꼼짝 말고 있어. 움직이면 야, 다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는 도박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맨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해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사형을 선고받고 그해 겨울 사형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사형당하고 집안에 남은 건 아버지의 노름빛과 계모의 구타뿐이었습니다. 계모는 본인이 조금만 기분이 좋지 않아도 진구를 불러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게 다 네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왜? 이 고생을 네 아버지 때문에 왜 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맞아야겠다. 계모는
진구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구타하며 괴롭히었습니다. 계모는 빗자루로 진구의 얼굴을 내리쳤는데 빗자루로 귀를 막고 쓰러진 진구는 고막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계모는 그것이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 새엄마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며 진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갈 곳이 없었던 진수는 어쩔 수 없이 친어머니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는 못 먹어서 얼굴이 누렇게 떠있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어머니는 진구를 양아버지에게 데려갔습니다. 이때 양아버지의 성이 마시여서 호적의 성을 마시로 바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아버지의 보살핌으로 학교에 진학한 진구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이 좋아 줄곧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진구가 받아온 수많은 상장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험을 치렀는데 학교 전체에서 3등을 하여 우창시 전체 50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진구는 우창시 전체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갈 수 있다는 우창중학교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진구의 아버지는 여보, 아이고 참 저거 내 자식도 아닌데 그 많은 등록금 내가면서 꼭 가르쳐야 하나? 양아버지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은 우리 자식이라고요. 어머니가 양아버지에게 대들자 양아버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자오지간 나는 그는 키울 돈 없으니까 그래 알아. 결국 돈이 없었던 어머니는 진구를 시립중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일반 중학교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양아버지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동생을 출산했는데 양아버지는 오직 친딸만 돌볼 뿐 진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진구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진구의 주 업무는 여동생 돌보기였습니다. 그러다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이 자식 봐라. 야, 이게 네 동생 아니라고 막 이렇게 다루는 거냐? 얘가 장난감이야? 안 되겠다. 너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다. 진구는 여동생이 울 때마다 양아버지에게 불려가 맞았습니다. 결국 진구는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양아버지와 이런저런 다툼이 지속되더니 또다시 이혼했고 이제 세 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양아버지와 난 여동생과 진구는 어머니의 짐이 되어 또 다른 양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009년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집에 방 한 칸 세를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진구는 이곳에서 자리 잡으며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은 것이 바뀌고 있었고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한없이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며 진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진구는 컴퓨터 채팅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진구는 진실하게 사랑을 고백하며 틈날 때마다 돈을 빌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진구가 미래가 없어 보인다며 진구를 떠났습니다. 2009년 8월 진구는 인근 주민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친척이 운영한다는 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카센터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진구를 놀리기 시작했는데 에이,
목소리 들려? 야야야야, 들리긴 뭐가 들려? 가서 뒤통수 나서 치고 와. 저런 멍청한 것들은 맞아가면서 배워야 한다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진구를 보며 직원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진구는 다시 한번 본인을 괴롭히면 위협하기 위해 베개 밑에 칼을 숨겨두었습니다. 2011년 5월 22일 아침 6시 깊은 잠에 빠져있던 기숙사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곧 트럭 도착하니까요. 빨리 내려와서 침 내리세요. 준비야. 지금요? 그럼 지금이지. 내일 할 걸 지금 모르겠어요? 아이 짱나. 그냥 확 잘라버릴까 보다 그냥. 진구는 여직원의 짜증 섞인 말투가 기분 나빴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직원은 사장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여직원은 회사 내에서 상종하지 말아야 할 경계인물 1순위였던 터라 진구도 그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급하게 출근했던 진구를 향해 사장은 야야야야, 너 그렇게 느려서 일하겠어? 어? 그만두게 하든지 이거 해야지. 속 터져서 이거 못해 먹겠구만. 진구는 밥도 굶어가며 눈을 비비고 출근을 해서 열심히 짐을 달았는데 결국 저런 빈잔을 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짐 나르는 일을 마치고 회사 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잔뜩 난 진구는 어디 이 자식들 맛 좀 봐라. 내 잠을 깨운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진구는 기숙사로 들어가 본인 책상 서랍을 뒤적거렸습니다. 서랍에서 이전에 미리 사두었던 수면제 한 통을 꺼내 잘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담아 주머니에 넣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서 끓고 있는 죽에 수면제 30개를 갈아 가지고 온 가루를 부어버렸습니다. 진구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잠들었겠지. 나도 윗잠에 못 잤던 잠을 자야지. 잠시 후 전 직원들은 구토를 하며 병원으로 실려갔고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진구는 일이 너무 커지자 무서웠습니다. 창고에 숨어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해가 질 때까지 숨어있던 진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어디야? 순간 진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창고에 있는데요.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진구가 도착하자 여직원은 너 저기 천장에 등 좀 갈아봐. 진구는 이게 뭔가 하며 멍했습니다. 수면제 사건이 아니라 고작 자기네 집 전등을 갈라고 이 시간에 본인을 불렀다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더군다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여서 신경은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구는 자존심을 눌러가며 의자 위에 올라가 여직원 집 천장에 매달린 전등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온 김에 나 밥할 동안 애기 좀 재워봐. 진구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을 닫고 여직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구는 그 순간을 참았어야 했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키우는 개야? 꼬리에 흔들라면 흔들고
수트라면 수트하냐고! 여직원은 뭐 이런 정신 나간 놈이냐며 진구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너 같은 병신을 받아준 게 잘못이지. 나가.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 진구는 좀 전에 수리했던 공구함을 바라봤습니다. 공구함 안에는 손도끼가 있었고 진구는 마비된 얼굴을 실룩거리며 공구함에 손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니까 놈이 째려보면 어떨 건데? 진구는 여직원을 향해 손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여직원을 살해한 진구는 순간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들킬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안방에서 현금 3,000유엔과 휴대폰, 은행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살해한 여직원과 아이를 차에 싣고 산업도로로 도주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서툴렀던 진구는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2012년 진구는 베이징 법원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 하루라도 빨리 사형시켜 주십시오. 진구는 판사에게 부탁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법원은 마진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변호인은 법원의 진구의 불우한 가족사와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며 감형을 제안했고 2016년 10월 14일 흑룡강성 고등법원은 마진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